전 세계가 열광하는 화려한 축제와 데킬라의 향기 뒷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잔혹했던 생존의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낭만적인 관광지 멕시코는 500년 전 찬란했던 아즈텍 제국이 스페인의 칼날과 칼보다 무서운 전염병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식민 지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영토의 절반을 강대국에게 속절없이 빼앗기고 남의 나라 황제가 제 집 안방을 차지하는 치욕을 견디며 100년 넘게 쿠데타와 내전의 피바람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은 이런 처절한 지옥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오늘날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10대 관광대국이자 거대한 경제대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땅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이토록 강렬한 문화를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반전의 역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약 2만 년 전, 얼어붙은 베링 육교를 건너온 인류의 발걸음이 멕시코라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는데요. 이들은 비옥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을 시작했고, 기원전 1200년경에는 거대 석상으로 유명한 올맥 문명을 꽃피우며 메소아메리카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후 인구 12만 명이 넘는 대도시 테오티후아칸이 등장해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를 세웠으며, 뒤를 이은 마야 문명은 수학과 천문학에서 인류사적 혁신을 이뤄냈죠. 하지만 이 찬란한 도시들도 결국 권력투쟁과 기후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제국은 아즈텍이었습니다.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가 상륙하며 운명은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멕시코를 지배하던 아즈텍 제국은 인구 700만 명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에만 20만 명이 거주하던 거대 문명이었지만, 스페인의 교묘한 이간질과 공포의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코르테스는 아즈텍의 억압에 불만을 품고 있던 톨라스칼라 같은 주변 부족들을 포섭해 내부로부터 제국을 무너뜨리는 천재적이고도 사악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고작 500명의 병력으로 2년 만에 대제국을 함락시킨 비결은 무기보다 무서웠던 치명적인 천연두였습니다. 면역력 전혀 없던 원주민들은 칼에 맞기도 전에 병마에 휩쓸려 수백만 명씩 쓰러져 나갔거든요. 결국 불과 몇 년 만에 찬란했던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마지막 황제 몬테수마 2세가 비참하게 살해당하면서 멕시코는 누에바 에스파냐라는 이름의 스페인의 막대한 부를 책임지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식민 지배가 시작되자 스페인은 엔코미엔다라는 강제 노동 수탈 체제를 가동하며 원주민들의 고열을 짜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사카테카스와 과나후아토에서 발견된 거대한 은광들은 스페인 제국에 상상도 못할 부를 안겨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광산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원주민의 피눈물이 섞여 있었죠. 이 시기에 정착된 카스트 제도는 스페인 본토 출신의 페닌술라레스와 식민지 태생 스페인인 크리오요, 그리고 혼혈인 메스티소와 원주민 인디오를 철저히 계급으로 나누어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이어진 이 지독한 차별과 수탈의 체제는 1808년 나폴레옹이 스페인 본토를 침공하며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1810년 미겔 이달고 신부가 독립의 횃불을 들면서 멕시코는 11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마침내 자유를 쟁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멕시코는 준비되지 않은 자유 앞에서 더 깊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며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초대 황제 아구스틴 데 이투르비데의 제국은 2년 만에 파산하며 무너졌고, 이후 등장한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안나 장군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거든요. 특히 텍사스 지역에 정착한 미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며 벌어진 1836년 텍사스 혁명과 그 뒤를 이은 미국 멕시코 전쟁은 멕시코 역사상 가장 뼈아픈 재앙이었습니다. 2년의 전쟁 끝에 수도 멕시코시티가 미군에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포함한 북부 영토 전체, 즉 국토의 절반을 미국의 통째로 넘겨주고 말았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산타안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추가로 땅을 팔아치우는 행각을 벌이면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1855년 그는 권좌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나라를 재건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은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의 개혁 헌법으로 이어졌지만, 이는 보수파와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와 또다시 4년간의 내전을 야기했습니다. 전쟁 부채를 갚지 못한다는 핑계로 프랑스가 쳐들어와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대공을 황제로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제2제국 시대를 겪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프랑스군이 물러나고 막시밀리안이 처형되면서 공화국이 복원되었지만 1876년 쿠데타로 집권한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30년 독재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디아스 정권 하에서 철도가 깔리고 공장이 들어서는 등 외형적인 성장은 있었으나 토지 독점과 빈부격차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1910년 참다 못한 농민과 지식인들이 폭발하며 멕시코 대혁명이 시작되었고, 이후 10년 동안 판초 비아와 에밀리아노 사파타 같은 혁명가들이 얽히고 설킨 처절한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희생을 치른 혁명이 끝난 뒤 1929년 창설된 혁명제도당 PRI는 무려 70년 동안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멕시코의 현대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초기에는 반가톨릭 정책으로 인한 크리스테로 전쟁 등 종교적 갈등이 폭발해 수만 명이 죽는 비극도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으며 경제 발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든든한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얻은 수익은 멕시코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이로운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멕시코는 연평균 6% 이상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중산층을 형성했고, 중남미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80년대 석유 가격 폭락과 대규모 지진, 그리고 90년대 터진 외환 위기는 독재 정당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고, 2000년 마침내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오늘날의 멕시코는 과거의 그늘이었던 부패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라는 여전한 숙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세계 경제 무대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거쳐 이제는 첨단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제조 허브로 거듭났으며, 찬란한 고대 문명과 스페인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은 매년 수천만 명의 여행객을 불러 모으고 있거든요. 500년 전의 정복과 착취, 영토 상실과 끝없는 내전이라는 그 가혹한 역사를 견뎌내고 이토록 눈부신 성공을 일궈낸 동력은 아마도 삶을 긍정하는 멕시코인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멕시코의 음악과 색채에 열광하는 건 단순한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비극에 매몰되지 않고 축제처럼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위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